안녕하세요. 타임 시리즈를 위한 LLM에 대해서 발표할 김지연입니다. 본 세미나 때 영상 녹화가 안 됐다고 해서 다시 녹화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시계열 분석 문제에서 주로 사용되어져 왔던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기존의 시계열 문제에서는 주파수 분석이나 아니면 시계열 데이터 자체가 추세, 주기성, 계절성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분해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접근법들이 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런 시계열 데이터의 순차적인 정보를 잘 학습하는 그런 모델들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런 딥러닝 기반 모델들에서는 이제 주로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RNN이나 LSTM 또는 뭐 GNN과 같은 그러한 딥러닝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가 발전되면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도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이제 LLM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 LLM의 이제 다른 모델리티에 대해서도 잘 패턴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표현력을 학습할 수 있는 이런 LLM의 특성에 주목하여 이거를 이제 시계열 예측 문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자들의 호기심에 의해 시계열 문제에서도 이제 LLM을 사용하는 방법론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계열 분석 문제에서 LLM을 사용하는 방법론에서는 크게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요. 바로 모달리티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입니다. LLM 같은 경우는 기존의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이 되었는데 이 텍스트 데이터 자체는 이제 불연속적이며 주로 이제 문맥적인 의미나 의미론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집중이 되어 있는 반면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수치적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이제 수치적인 변화나 아니면 뭐 시간적 흐름이나 패턴을 이제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두 데이터의 모델리티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게 가장 이러한 방법론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모델리티 간의 차이를 잘 어떻게 극복하고 이제 LLM이 학습한 이러한 표현적인 부분의 지식들을 어떻게 시계열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LLM을 사용해서 바로 프롬프팅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이 Number Agnostic Tokenization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방법은 수치 시계열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취급하여 직접 LLM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숫자로 된 시계열 데이터를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해서 문장을 입력하고 문장을 예측하듯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 데이터를 예측하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 온도 데이터를 문장처럼 만들어서 오늘의 온도는 예를 들어서 10도입니다. 내일의 온도는 이라는 식으로 입력을 하면 LLM이 인풋 텍스트로 내일의 온도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두 번째, Number Specific Tokeniza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런 위에서 Number Agnostic Tokenization은 이제 Byte Pair Encoding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Byte Pair Encoding 방식은 숫자를 토큰으로 분할할 때 자릿수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PA 토큰화의 특성상 자주 등장하는 숫자쌍이 병합되어 새로운 토큰을 만들기 때문에 동일한 숫자라도 문맥에 따라 다른 토큰 시퀀스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2023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20, 23으로 분리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2, 023으로
분리하는 이러한 일관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신 연구들은 각 자릿수를 구분하기 위해 숫자 사이에 공백을 삽입하고 시간 단계를 쉼표로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234라는 숫자가 있을 때 1, 2 사이에 공백을 추가를 해주고 2, 3 그리고 3, 4 사이에도 공백을 추가하여서 모든 숫자를 일관되게 개별 자릿수로 처리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시계열 데이터의 각 시간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쉼표와 같은 구분 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는 1234라는 숫자가 있고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서는 5678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 1234와 5678 사이에 쉼표를 추가해주고 각 숫자 사이에 공백을 추가해야 변환하는 방식으로 각 시간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타임 시리즈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이제 아까 말한 불연속적인 텍스트 데이터와 연속적인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연속적인 데이터를 불연속적인 데이터로 바꿔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이산적인 데이터를 다루도록 설계된 LLM의 인풋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양자화, 즉 이산적인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방법인데요. 이제 첫 번째 방식으로는 인덱스 베이스 퀀타이제이션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서도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주로 사용되어 오는데 이제 한 가지 방법은 VQVA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연속적인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일단 기존의 타임 시리즈 인코더 모델에 넣어서 이제 인베딩을 뽑아내주고 그 각각의 인베딩에 대해서 여러 코드워드 중 가장 가까운 코드워드로 매핑하여 인덱스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코드워드라는 것은 여기서 코드북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의 중요한 패턴을 저장한 사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코드북은 여러 개의 코드워드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각각의 인베딩된 벡터 중에 가장 가까운 코드워드를 매핑하여서 이제 인덱스를 변환해주고 다시 이제 디코딩할 때 다시 이제 그 인덱스를 이용하여서 이제 코드북에 있는 코드워드에 해당하는 벡터로 변환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K-means 기반의 양자화 방법은 이제 아까 VQVA 모델을 이용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제 VQVA 모델 대신 K-means 방법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입력 신호로부터 이제 의미 있는 특징들을 추출하고 이를 D차원의 인베딩 공간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K-means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여서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터로 분할하고 각 클러스터의 중심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중심을 찾고 해당 클러스터 중심의 인덱스를 이산 토크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연속적인 데이터 포인트가 클러스터 인덱스로 대체되어 데이터가 이산적인 토큰 시퀀스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이 말고도 이제 테스트 카테고리즈라는 방식이 있는데 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자면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타스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주식 가격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뭐 10에서 200만큼 올랐을 때 한 100 정도 올랐을 때를 뭐 U1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 한 200 정도 올랐을 때 U2로 표현을 하고 아니면 뭐 100 정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뭐 D1으로 표현을 하고
200 정도 떨어질 때 표현을 이제 D2로 이제 텍스트 카테고리를 사전에 정의해서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텍스트 카테고리를 매핑해 줌으로써 이제 이 시계열 데이터를 양자화해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얼라이닝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얘는 크게 이제 LLM이 학습한 스미트 스페이스로 이제 타임 시리즈 인베딩을 정렬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밀러리티 매칭 방식은 시간 시계열 데이터 인베딩이랑 텍스트 인베딩을 유사성 매칭을 통해서 정렬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도 점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서 정렬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로 사용되는 손실함수에는 이제 클린 모델에서도 사용되는 컨스트럭티브 로스가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LLM을 이제 주로 백본 모델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의 경우 시간 시계열 데이터를 인베딩하고 이를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에 입력해서 언어 모델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시간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은 대형 언어 모델이 가진 강력한 표현력을 활용하여서 시간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LLM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시밀러리티 매칭 방식이랑 LLM을 백본 모델로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LLM을 백본 모델로 사용하는 방식은 LLM의 표현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그냥 바로 인베딩 값을 LLM 모델에 넣어줌으로써 아웃풋을 생성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밀러리티 매칭 방식은 이제 시간 시일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최적화하여 정확한 정렬을 이루는 것. 즉 이제 시일 데이터 인베딩을 시멘틱 스페이스에 맞춰서 인베딩을 생성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와 LLM의 중간 매개 수단으로서 비전 모달리티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론인데요. 첫 번째 페일드 데이터는 다양한 모델리티, 예를 들어서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등을 결합해서 공동 인베딩 공간으로 학습하는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임 시리즈 플러스 as images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그래프화 해주고 이제 그 그래프화 해준 데이터를 그걸 이제 이미지 데이터로 처리를 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 데이터와 같은 시간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한 그래프를 변환한 다음에 이미지로 취급해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클릭 LSTM 모델을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주식 가격 변동을 이제 라인 차트로 변화해서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이미지로 변환된 시간 시계열 데이터를 클립 모델을 통해서 이제 인베딩하고 그리고 그 인베딩한 값을 LSTM 모델에 입력해서 아웃풋을 생성하는 방법론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시계열 문제에 대해서 LLM을 사용하고자 하는 방식이 많이 이제 시도되고 있는데 아직 이런 방식에 대한 과제들과 차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연구 모델들이 이제 LLM을 사용해서 시계열 문제를 다뤘을 때 이제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다른 뭐 스타 모델들의 성능을 능가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왜 이게 정확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LLM을 잘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론적 연구에 대해서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LLM을 이용한 방식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렬하는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이제 알고리즘들이 아직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도메인 너일리지 같은 경우는 통계적인 지식을 이제 딥러닝 모델에 결합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까 제일 앞서서 말씀해드리다시피 이제 기존의 시계열 문제에서 디컴포지션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통계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추세나 뭐 계절성, 주기성을 분리해서 이제 다룬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를 결합해서 이런 기존의 뭐 기존의 시계열 요소들을 분해하는 통계적인 방법을 이 딥러닝 LLM 모델에 결합해서 사용을 하면 좀 더 성능이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시계열 문제를 위해서 LLM을 사용하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